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평온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음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SNS 피드, 바쁜 일정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질까요?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대인의 삶을 예견이라도 한 듯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고립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말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또는 외부의 자극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죠. 친구와의 웃음, SNS에서의 좋아요, 직장에서의 인정.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나 자신과 아직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죠. 나는 지금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20분 동안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의 진짜 의미를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독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욕망은 내면의 불안을 덮으려는 시도일 때가 많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피드, 바쁜 일정,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요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꿰뚫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을 갈구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독을 두려워하는지, 왜 침묵이 불편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음악을 틀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 침묵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왜일까요? 어쩌면 그 고요한 순간에 마주해야 할 우리 내면의 진실이 두렵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혼자, 아무 소음 없이 자신과 마주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떠올랐나요? 불안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웠나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외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예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고독의 순간에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진짜 지혜는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 잊고 싶었던 기억, 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이 떠오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게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어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나요? 스마트폰도, 음악도, 사람도 없는 오직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요. 그 시간이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나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비극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면에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 기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이미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여정이 고독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죠. 타인의 인정, 성공, 물질적인 성취.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우리를 채울 뿐,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창의력과 성찰의 원천이에요. 역사적으로 작가, 예술가, 철학자들은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셰익스피어, 칸트, 그리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깊은 생각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기회로 삼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고독 속에서 여러분만의 철학,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독을 그런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고독을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고독은 내면이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묻히지만 고요한 순간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가까워지죠. 여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첫째, 5분 사색입니다. 하루 5분, 스마트폰도, 음악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둘째, 일기 쓰기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나를 웃게 한 건 뭐였지?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건 단순히 고독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거나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이 자신과 친구가 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자신과 깊이 대화해 보셨나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다. 이득이 없으면 떠난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와 실망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동료,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까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따뜻함, 지지, 사랑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가족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동료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순간의 실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실망도 없다. 이 말은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걸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우리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길,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한계가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을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작은 고마움이 쌓여
진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그 답이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상처를 곱씹으며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처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나는 어떤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 상처를 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고독은 우리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고마움으로 시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판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짚으며 이렇게 말했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히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타인의 말이나 평가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나요? SNS에 올린 사진에 달린 댓글,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말, 친구의 사소한 태도,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를 좋아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경고했어요. 타인의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는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삶입니다. 행복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한다면 세상의 어떤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죠.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니까요. 특히 SNS 시대에는 더 그렇죠.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의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필터나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첫째, 거울 명상입니다. 하루 1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로 충분하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SNS 디톡스입니다. 하루 동안 SNS를 끄고 타인의 삶 대신 내 마음에 집중해보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타인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고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지혜를 찾는 여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찰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고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루 30분.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음악, 사람들의 목소리 없이 나와 단둘이 마주하는 순간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면 곧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보냅니까? SNS를 스크롤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건 오직 나를 위한
나와 나의 대화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묻히지만 고요한 순간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고독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과 음악을 끄세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둘째, 편안한 자리에서 숨을 깊게 쉬며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오늘 느꼈던 기쁨, 슬픔, 불안을 떠올리며 그 감정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고독은 지혜의 훈련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죠. 처음엔 3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고독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내면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최근 언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과 대화해 보셨나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나요? 고독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오늘 단 몇 분이라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살아가고 혼자 죽는다. 이 말은 언뜻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볼 수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고독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남의 시선,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음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혹시 혼자라는 이유로 불안하시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고 지혜를 키우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의 고요함, 한 줄의 일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고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오늘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때까지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